사실 장애라고 해서 그 치료가 달라지거나 지연이라고 해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아요. 발달 지연 그러면 왠지 얘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은 그 지연자가 떨어질 것 같은 성적표 받는 것 같은 네네네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왠지 희망이 보이는. 맞아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아직 장애는 아니요. 아직 장애는 아닌겨 이렇게 되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52개월 자폐 스펙트럼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뇌전증 진단받았고 약 먹이고 있어요. 모든 면이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지만 특히 언어는 23개월 수준입니다. 앞으로 생각해서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고려하고 있는데요. 발달 검사에서는 사회성 지수가 71이 나와서 지적 장애는 안 되고 언어도 장애까지는 아니고 지연 수준이라는데요. 언어 장애와 지연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52개월인데 언어가 23개월 수준이면 저희 딸이 지금 거의 네네네. 잘 나와야 세돌일 것 같은데 저희 딸은 23개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세돌이 넘으면 사실 좀 걱정이 없다 싶어요. 저는 세돌을 되게 기준으로 보는데 아이들이 세돌 이상이다 하면 얘가 그냥 어쨌든 장애, 발달 장애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세돌이라는 게 만 3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한 5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5살짜리 애들 못하는 소리가 외국어를 없잖아요. 막 자기 논리도 막 다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유행하던 책 중에 인생에서 배울 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나이 정말 만세돌 수준, 또래 발달의 만세돌 수준이 됐다고 하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달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23개월이 또래 발달 중에 평균 이상가는 23개월인지 아니면 뭐 조금 얘는 검사상은 23개월이라고 나왔는데 23개월들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만큼은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언어 지연은 뭐고 장애는 뭐냐 뭐 이렇게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갖고 있는 표현들의 것도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언어 지연은 좀 그냥 느린 거고 장애는 어떤 정말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건데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언어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딱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 평균이라는 게 평균이 있으면 표준 편차라고 하세요. 표준 편차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요. 그래서 1표준 편차는 위로, -1 표준 편차는 이 평균에서 아래로. 그러면 2표준 편차는 위로, -2 표준 편차는 아래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평균치나 1까지 요 사이를 일종의 정상 발달의 범주로 봐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우수한 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준 편차보다 높은 애 정말 뛰어난 영재급 뛰어난 애들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의 주목은 이쪽에 있는데 -1에서 1 사이가 표준 뭐 정상 발달 그러면 -1에서 -2 사이 여기를 지연의 단계로 봐요. 약간 치료 요항이에요. 치료 요항. 그런데 -2보다 더 아래다. 그럼 이걸 약간 장애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 검사 점수상 얘가 어디에 속하는가? -1에서 -2 사이다 지연. -2 아래다 장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지는데 언어 검사를 해보면요. 보통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수용 언어 몇 개월, 표현 언어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언어 치료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건 화용 언어라고 얘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화용 언어가 중요한데 그거는 따로 개월 수가 뭐 표시되고 이러진 않고 수용 언어 몇 개월, 표현 언어 몇 개월 이렇게 나오는데 언어 진단 검사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얘가 뭐 여러 검사가 있지만 예를 들어 많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 만약에 또래 애들은 그 표현을 만약에 보통 100번 해요. 근데 얘는 한 2번 해. 그래도 합니까에 yes면 하는
거에 그러니까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얘 2번밖에 안 하니까 나 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2번밖에 안 하더라도 얘가 그걸 산출할 수 있으면 그걸 체크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23개월이라도 이걸 겨우 2번 했는데 체크된 애랑 그걸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그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애랑 같은 점수를 받아서 체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23개월이란 개월수의 함정이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 언어 검사라는 게 이래요. 예를 들어 한 개월에 1점씩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서 18점을 맞으면 18개월 수준입니다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친다면 또래 발달하는 애들은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못해. 그러니까 얘는 18개월 수준이야 이건데 자폐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13개월이 할 것도 못하는데 저기 한 4살쯤 해야 될 걸 해. 물론 예를 들어 숫자를 안다든지 글자를 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토탈해서 얻은 점수의 평균으로 23개월이 나온 거라서 얘가 사실은 20개월짜리도 원활히 해야 되는 소통을 못하고 저기 무슨 숫자 알고 한글 아는 것 때문에 맞춘 점수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똑같이 얘도 23개월이 나왔고 얘도 23개월이 나왔는데 언어 발달의 양상은 되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왜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언어 장애다 아니면 언어 지연이다 뭐 발달 장애다 발달 지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은 그냥 한 만으로 한 6살 요 정도가 좀 넘어야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 딸도 36개월에 갔더니 선생님이 발달 지연이라고 그랬거든요. 발달 지연 아니던데. 네, 전형적인 자폐인데. 근데 저는 지금 36개월 된 만약에 저희 딸 같은 케이스를 봤다면 저는 자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한테 갔는데 발달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지연 그러면 왠지 얘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은 그 지연자가 떨어질 것 같은 성적표 받는 것 같은 네네네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왠지 희망이 보이는 맞아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아직 장애는 아니요. 아직 장애는 아닌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는 장애가 아니고 지연이야 이런 거에 굉장히 좀 그 언어가 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52개월이면 아직 4세가 좀 네네네. 4세 4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언어 장애인지 언어 지연인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52개월이고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실 거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 거니까 얘가 정말 언어 장애인가? 얘가 언어 지연인가? 이렇게 생각은 좀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좀 서포트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렇게 얘가 장애인지 지연인지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차이를 안다고 해서 그 차이를 이 아이가 지연인지 장애인지를 안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얘가 지연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저도 딸아이여서 자폐 스펙트럼도 진단을 받은 딸아이로서 52개월 때에 우리 딸아이가 52개월 때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근데 좀 다른 점 어머님이 이미 뇌전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먹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언어만 떼놓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머니가 표현하신 게 언어는 23개월 수준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단상의 수치인 건지 정말 23개월처럼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보니까 사회성 지수가 70일이 나와서 지적장애는 진단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회성도 그렇게 제 기준에 자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제 기준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적장애를 안 주신다는 거 보니까 일반 아이들 범위에서 좀 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로 놓고 보면 일반 아이들 평균 범위에서 조금 떨어지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도 요즘에는 되게 빠르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부모가 우리 아이의 발달 정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진단에 대해서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미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너무 뇌전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건 솔직히 뇌 쪽에 지금 어떤 그 결함이 있다는 걸 너무 진단을 받으신 거니까 근데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요지가 장애 진단을 받고 싶으신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 상태가 너무 궁금한 건지가 에 따라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뇌전증이면 이미 그 장애인 거잖아요. 네.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 어머니는 어떤 장애로 진단을 받으시고 싶으신 건지를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저는 조금 헷갈려서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단을 받고 싶은 거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사실 진단은 제가 11살 저도 많이 키워보진 않았는데 진단은 그냥 저는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지 저희 아이가 진단을 받고 안 받고 해서 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언어 장애든 지연이든 사실 서비스가 해야 되는 필요하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장애라고 해서 그 치료가 달라지거나 지연이라고 해서 치료가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청각장애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도 있는데 제가 사실 발달장애, 그러니까 뭔가 눈 마주침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고 수원형식과에 빨리 가보고 싶었지만 최대한 좀 기다린 게 보통 기준이 만 5세 때에 결과치 발달 검사를 해서 뭐 평균보다 떨어진다라고 나오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심각하게 장애 진단에 대해서 뭐 제가 알아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굳이 빨리 소아장치과를 가보진 않았던 거가 청각장애든 발달장애든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에서 별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그 어떤 진단을 받느냐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좀 골똘히 생각하셔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파트 나눠보지 마시고요. 언어인지 뭐 언어 따로 사회성 따로 말고 총 발달 검사에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이 높은지 그냥 내가 체크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미 너무 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너무 열심히 아이한테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진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미 뇌전증으로 진단 받으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발달장애 중복으로 받으실 수 그리고 요즘에는 있으니까. 등급제가 없어지고 이제 복지카드 통합돼서 나와서 중복으로 진단 나와서 주장애를 엄마가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주장애를 어떤 장애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서비스가 달라질 건지를 조금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솔직히 아이에 대한 거는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솔직히 52개월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저희 아이 52개월 때 이렇게 받지 못했어서 근데 그냥 아이의 지금 해주고 있는 거에선 변화가 크게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